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챕터 2, 개정 과목 이해하기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자산 계정 살펴보기라고 하고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그리고 회계에 대한 목적이나 회계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재무상태표 개정부터 시작을 해서 각 개정 과목별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나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산 계정 살펴보기 나왔는데요. 자, 자산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제가 계속 써드리던 거죠. 앞에다 동그라미 1번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현재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자, 여기까지 동그라미 2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의 다음부터 미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여기까지가 이제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혹은 정상 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면 유동, 1년을 초과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비유동 이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동자산부터 내용을 살펴보는데 우리 자산 관련해서 제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무제표에 자산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자산은 우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고요. 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그리고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질 거고요. 자, 우리 교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이 순서대로 교재에 이제 언급을 하니까요. 위에 있는 당좌자산부터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유동자산, 그 중에서도 당좌자산이 나왔고요. 유동성 배열법은 우리가 현금화되는 속도가 제일 빠른 거라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 현금, 현금성 자산은 이미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바꾸는데 큰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자, 한번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금 현금성 자산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현금 잔액이 얼마냐, 현금 금액을 계산을 해봐라 이렇게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현금에 해당하고 어떤 것들이 현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용 읽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돈, 현금, 금전이라고 부르는 걸 우리가 회계에서 마찬가지로 현금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대요. 자, 현금은 알고 있으니까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 먼저 보면 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은 회사 자산 중에서도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래요. 왜요? 현금화되는 속도가 빠른 거랬는데 이미 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꾸는데 큰 노력과 시간이 안 들어간댔죠. 그래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고 회사가 영업활동할 때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구입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모든 거래는 현금의 입금과 출금으로 기결되기 마련이고 어떤 계정보다도 거래의 빈도가 많기 때문에 오류나 금전 사고 가능성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잔액이 맞지 않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업을 해서 취업을 한 친구가 이제 연말에 연락이 한번 왔었는데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예금 잔액이 3원이 안 맞는데요, 회사에. 그래서 예금 잔액 3원이 안 맞아서 지금 이틀째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3원이면 그냥 내가 우리 통장에다가 10원 입금하고 7원 회사 너 가져 이렇게 하고 난 퇴근을 일찍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일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안 맞으면 퇴근을 못 합니다. 왜? 그만큼 이 잔액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왜 이 잔액이 3원만큼 안 맞는지를 찾았는데 외화죠. 미국에 이제 미국과 이제 거래를 하면서 달러의 환율 변동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아서
3원이 누적적으로 3원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는데 결국 이제 3일차 때 찾아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퇴근한다고 하고서 이렇게 전화 오고 했었는데 그만큼 회사에서는 이런 현금 시제 잔액을 확인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금 잔액이나 현금 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자, 그리고 현금은 성격상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 관리를 위한 철저한 내부 통제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금이 영업성 자산의 범위입니다. 회계상 현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교환의 매개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폐나 동전만을 현금이라고 생각하지만 회계상 현금에는 지폐, 동전뿐만 아니라 이들과 마찬가지로 교환의 매개로 사용될 수 있는, 자, 처음 보는 말이 나왔습니다.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통화는 돈을 말해요. 그리고 대용은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증권은 우리 증서 뭐 아니면 뭐 이제 현금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지폐로 돼 있잖아요. 그런 이제 종이로 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하는 것들도 현금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통화 대용 증권이 도대체 뭔지 이 내용을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통화 대용 증권은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하고, 밑에 예시 보시면은, 자, 자기압 수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수표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기압 수표예요.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이 보증인을 자기를 보증인으로 해서 발행하는 수표를 자기압 수표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 발행하는 것들을 이 자기압 수표라고 합니다. 그다음 타인 발행 수표, 다른 회사가 발행하는 수표를 말하고요. 그다음 송금 수표, 여행자 수표, 이런 것들이 이제 수표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자, 또 처음 보는 게 나왔어요. 우편 환 증서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자, 요즘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송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많이 쓰는 그 메신저, SNS 메신저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좀 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휴대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요즘에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은행에 갈 일이 거의 없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은행 업무를 봐야 되거나 하면은 휴대폰으로 대부분 은행 업무를 다 보고, 뭐 송금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바로 휴대폰으로 송금하고, 요즘 비밀번호나 이런 것도 안 쳐도 되고 지문이나 아니면 뭐 휴대폰에서 얼굴 인식해서 바로 송금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우편한 증서라는 걸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요즘 이제 전산화돼 있다 보니까 뭐 전산으로 다 그냥 송금하고 이런 것들이 편하게 돼 있는데, 이 은행 업무를 전산으로 보지 못하던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 70년대라고 해볼까요? 자, 1970년대에 부산에 사는 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해서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제 그러면 학비도 보내줘야 되고 생활비도 보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돈을 써야 되니까,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계좌송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어요.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니까. 자, 그럼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가 이제 우체국으로 갑니다. 우체국에 가서 돈을 우체국에다가 입금을 해요. 그럼 우체국에서는 이제 입금표를 주는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편한 증서를 발급을 해주는데요. 제 자식이 서울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그쪽 주소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엽서같이 생긴 걸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자식한테 보내줍니다. 그럼 그 이제 자녀가 그 우편물을 받으면 그걸 들고 우체국으로 가서 신분증이랑 이런 신원을 확인하는 것 절차를 거치고 나서 현금을 받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편한 증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우편한 증서라는 걸 받아서 우체국에 가면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대용 증권, 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만기가 된 공사채 이자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한테 사채는 회사채를 말합니다. 자, 회사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사채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여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사회체육학과 사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사회체육학과 줄여서 얘기하는 것도 맞는데 우리 회계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회사채가 이제 우리한테는 사채입니다. 아니면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고금리, 이제 금리가 높은 걸 이제 사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채 말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회사채라고 하는 건데 회사채는 뭐냐면 회사가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이제 은행에서 돈을 이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회사채라고 하는 사채를 발행해서 다수인에게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라 이제 개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발행하는 걸 우리가 사채라고 하는데 사채는 종이에 이제 뭐 사채라고 써 있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액면 금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100만 원짜리 사채다. 우리 이자는 5% 지급할게.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X 3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빌려 쓸 거고 12월 31일 날 내가 100만 원하고 이자하고 같이 지급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약속하고 발행하는 증서예요. 자 그리고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만기가 됐대요. 만기가 됐으면은 요 날짜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날짜가 됐거나 혹은 지났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이 사채의 이자표를 들고 가서 사채나 사채의 이자표를 들고 가서 이자를 지급받거나 사채의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예제 한번 보시면 3일은 D상사의 상품 100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다음과 같이 받았대요. 현금으로 계상할 금액이 얼마냐? 자 지폐 현금이죠. 자 자기하수표 우리 통화대용증권이라고 했던 거고 D상사 발행수표는 타임 발행수표죠. 이것도 포함되고 우편한 증서 마찬가지 통화대용증권이죠. 다 들어가네요. 자 더해보면은 딱 100만 원입니다. 그럼 현금으로 들어갈 금액은 얼마다? 100만 원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내용 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자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이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이라고 나와 있는 걸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말장난을 칩니다. 문제에서는. 그래서 꼭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다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자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이라고 했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어릴 때는 그 이제 밀로 만든 과자인데 거기 초콜릿 발라져 있는 거 있어요. 예, 그 과자가 500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편의점을 가보니까요, 이 과자가요 2,300원에 팔리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뭐 양이 늘어났는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이제 파악을 안 해봤는데 뭔가 이제 포장도 조금 이렇게 그 박스에 담겨 있고 동그란 거여서 그냥 이렇게 비닐로 포장돼 있던 거였는데 갑자기 박스에 담겨서 뭐 3개, 4개씩 이렇게 따로따로 포장이 돼 있고 이러면서 금액이 엄청 비싸졌더라고요. 자, 근데 금액이 비싸진 거는 이제 우리의 화폐의 가치가 변화했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500원이면 나는 과자를 한 개 살 수 있었는데 지금 500원으로는 과자를 살 수 없어. 아니면 반대로 얘기해서 나는 5,000원을 갖고 있어. 그럼 예전에는 과자를 10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2개밖에 못 사. 그러면 이 5,000원이라고 하는 현금의 가치가 감소한 거예요. 물론 기간은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지금 설정을 해놨지만 예를 들어서 이자율 때문에 몇 개월 만에 이런 이 물건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아니면 화폐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좀 안정화된 화폐 첫 번째로 제일 안정화된 화폐가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달러화를 얘기를 하죠. 그 이슬람 무장단체 IS에서 이제 금화를 만들어서 이제 금화를 이제 통화로 사용을 하고 그 안에 점령한 지역에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 금화 만들었던 거 다 녹여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지도부가 도망갔잖아요. 달러로 바꿔서 도망간 이유는 뭐예요? 달러가 가치 변동이 제일 크지 않은,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쓸 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폐의 안정성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어느 화폐가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크다? 그럼 그 화폐는 사실 뭔가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같은 경우도 안정성이 높은 축에 속하는 이제 화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화라고 얘기하는 이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이제 원화, 뭐 지폐나 주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뭐 이미 현금이지만 현금성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금융상품이라는 말을 했는데, 금융상품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가 은행에서 발행하는 어떤 상품들을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으로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이 금융상품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또 은행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또 금융상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렵게 들어가면 사실 좀 내용이 이제 발행자와 이제 취득한 사람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어야 되고, 현금 등의 자산이 지급되거나 수취되어야 하는 이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어렵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가치 변동이 크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밑줄 쳤던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된다.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현금의 회계 처리인데요. 제가 붕괴할 때 거래 판례서를 안 외우고 했었다고 했는데, 사실 제일 거래 판례서를 이제 외우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제일 컸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현금의 회계 처리. 자, 제가 알고 있는 몇 개의 계정 과목,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계정 과목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요것만 딱 체크해 놓고요. 이제 전체를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자, 현금 같은 경우는 자산이니까 커지면은 차변, 줄어들면 대변, 이거였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사거나 뭐 아니면 지급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뭔가를 받아오거나 이럴 때 다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해요, 대부분이. 그러면 돈 들어왔으면 우선 차변에 현금, 나갔으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써놓고 반대쪽에 다른 걸 찾아서 빈칸 채우기를 해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저는. 되게 원시적인 방법인데 생각 외로 내가 붕괴를 좀 잘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는 해요. 저는 그 방법을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는 이제 거래 판례서를 처음부터 잘 외워놓고 뒤에 있는 내용을 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나중에 이제 시간을 단축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사실 많이 쓸 방법은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현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왔을 때 차변에, 나갔을 때 대변에 기록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 나와 있는데요.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수금하는 경우, 어쨌든 돈을 받아온 거죠, 수금했다라는 말은. 그 다음 예금을 인출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현금으로 뽑아왔다라는 거니까 우리 회사에 현금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예금이 인출됐으니까 예금은 대변에서 자산이 감소하는 걸로 들어와서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현금을 빌린 경우, 돈을 누구한테 빌려왔을 때도 마찬가지 자산이 우선 현금이 늘어나긴 한 거니까 이럴 때 이제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다, 뭐 대변에 현금이 나갔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때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대요. 자, 자산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서 차변에 현금 들어오는 걸로 다 처리할 거고요. 자, 우리 A 거래가 매출이 발생한 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금이 인출된 거였죠. 예금 인출돼서 예금 줄어들었다, 돈을 빌려왔다, 차입금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대변에 나머지 항목을 채워넣는 식으로 저는 분개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현금이 나가는 경우고요. 자, 상품을 구입하면은 돈을 줘야 되죠. 현금이 나갈 거고요.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 통장에 있는 돈이 늘어나면서 내 현금은 줄어드는 거니까 대변의 현금은 줄어들면서 차변의 예금이 증가해야겠죠. 자, 그다음 C 보시면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럼 비용이 발생하면서 현금이 줄어들었다 정도로 처리가 되겠네요. 자, 회계 처리 살펴보면, 자, 현금은 다 대변에서 줄어드는데, 첫 번째 상품 사왔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예금에다 입금했어요. 세 번째 급여를 지급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계정 과목을 채우는 형식으로 또 문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예제 보시면 다음 거래를 분개하라고 나왔어요. 자, B 회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자, 그럼 뭐예요? 상품을 우선 샀으니까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면 됩니다. 자산의 증가로.
자, 문제 풀 때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이렇게 중간중간 잘라서 보시면 더 좋아요. 자, 상품을 구입했대요.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겠구나. 근데 아직 우린 금액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상품만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 대금이 30만 원이래요. 그럼 우리가 사온 상품은 얼마치예요? 30만 원 어치예요. 자, 그리고 20만 원은 자기합수표를 시혜사로부터 받아서 지급했고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시혜사한테 받은 자기합수표는 우리가 취득할 때 뭐예요? 현금으로 취득해요. 그리고 또 현금도 줬대요. 그럼 다 뭐예요? 현금이 3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자기합수표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타임 발행 수표도 현금이고 내가 주는 현금도 현금이고 둘 다 현금 나간 거니까 나갈 때는 우리가 현금이 30만 원이 나갔다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